네,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M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유럽 증시는 올해 들어서 미국 대비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반등 추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요. 소위 미국, 유럽을 한꺼번에 다룬 스톡스 600 같은 경우에도 52주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겠고요. 특히 영국의 지수가 대표 지수가 FTSE 1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럽, 특히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든가요. 특히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FTSE 100은요, 사상 최고가 초근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보면 2018년 5월 20일 종가가 7,877.5포인트였습니다. 오늘 7,860포인트였기 때문에 한 10포인트, 한 0.1%만 올라가더라도 사상 최고가 이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국은 다른 유럽보다 조금 더 다른데요. 에너지라든가 상품, 금융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특히 미국 대비, 미국도 워낙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꾸준한 배당을 주는 오래된 기업이 워낙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또 사상 최고치까지 치달을 거라고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영국의 흐름들과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감안해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다우와 또 차별화되는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영국의 FTSE 주식 시장이 미국과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대표 지수, 벤치마크 지수의 섹터별 구성의 차이만 보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노래를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FTSE 100이랑요, 다우 30 주식이죠, 다우 지수, S&P 500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아주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팬시하다고 할까요? 성장성이 높고 정말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주식이 뭉쳐있는 성장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학기민과 하정전 성장주가 몰려있는 IT 비중이 쉽게 해서 나스닥은 28% 되고요. 그리고 그 S&P 500은 28% 되고요. 다우도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FTSE는 불과 1.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S&P 500과 그리고 다우지수는 각각 2.8과 3.7%에 비해서 에너지 주식이 9.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에너지가 되겠고요.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겠고요.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 상당히 보링 스탁이라고 지겨운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 비중이 18%나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왕왕 고배당주가 많이 몰려 있는데요. 18%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IT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이 임의소비재입니다. 임의소비재가 다우와 S&P 500은 각각 14%와 11%에 비해서 FTSE 100은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은 그럼 미국 내에서 FTSE 100만 추종하는 ETF가 없냐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아쉽게도요. FTS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거래하실 때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이렇게 거래하실 때는 FTSE 100만 추종하는 ETF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포함한 뱅가드 FTSE 유럽 ETF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VGK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데요. 특히 영국 주시장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가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주식시장은 직접 가능한데요. 거기서 가장 큰 거는 블레일락이라는 ISF라는 ETF, 영국에 장당되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ETF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FTSE 100이 이렇게까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요. 필수 소비재와 가치주 비중이 확실히 높았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뉴욕 증시는 좀 쉬어갔지만 그래도 상품 시장은 계속 좀 움직였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체크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네, 10년물 금리 채권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이제 지난 주말 잠깐 소폭에 반등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달러는 계속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말 하락 이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의 유로화가 초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대 경우죠.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유로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 그림을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일단 오늘 새벽장 유럽, 미국에서 거래가 진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는 소폭 반등했고요. 유로화는 소폭 하락, 국제유가도 소폭 하락입니다. 대부분 다 소폭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 있었던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델타항공이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나름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향후에 이제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1분기 실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 경고를 하면서 여타 항공주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오히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마 테슬라의 전격적인 미국 내 그리고 유럽 내 자동차 가격 인하가 우리가 큰 이슈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모델별로 약간 차이 나지만 모델 3부터 표에서 준비 안 해드렸던 모델 X라든가요, 모델 S 자체도 다 내렸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은 모델 S, 모델 3나 모델 Y에서 많게는 19.7%까지 가격을 인하한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아시아 쪽에서 내렸는데요. 미국은 작년 연말에 한번 대규모 세일을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내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증권사에서 의견이 나오고 또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국외나라에서는 중립에서 매도 의견까지 내리면서 89달러를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4분기 이익 전망이 너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의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유율 하락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 생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점유율의 하락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건 적건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합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에는요, 80%, 5대 중에 4대가 테슬라 자동차였다면 2022년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6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의 이런 별별 가격 인하가 어떤 요인이 있겠냐는 것인데요. 다양한 시각이 있고 어려워서 뭐 물건값을 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사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슬라발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존 전쟁인데요. 참고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요. 테슬라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 전 세계 주요 기업 중에서 제대로 이익 내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랑 그것이 또 하나가 중개 비아드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타 어떤 메이커들은 전기차로는 지금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금까지 웨드부시의 표현은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은 그냥 링에 본격적으로 진짜 싸움이 아니라 스파링하면서 연습 싸움에서 샌드박스로 두드리는 게임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자동차 메이커가 별로 남지 않을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전부 다 가격을 같이 내리면서 마진율은 더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테슬라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웨드부시의 대나이브스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이런 요인을 통해서 글로벌 테슬라 수요가 올해 12에서 13% 기존 전망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작년 통계가 얼추 나왔는데요. 작년 글로벌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비중은 10%가 됐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보다 68%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시장은 어땠느냐? 전체 시장은 마이너스 1%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작년에 쉽지 않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꽤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전기차만이 작년에 고성장을 계속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어떤 진정한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ETF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이미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ETF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 되겠는데요. 아마 그래도 테슬라 하나만 사기엔 부담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7개, 8개 정도가 대표적인 ETF가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비중 높은 것만 찾으신다 그러면 ARK 시리즈가 각각 8.8%와 6.7%를 보유하고 있는 ARKQ랑 ARKK 정도가 가장 테슬라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대부분은 테슬라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전기차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X에서 하고 있는 자율 및 전기차 ETF 심볼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이브의 DRIV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간밤에 유럽 증시 흐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와 그리고 또 델타항공 같은 특징주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